그 고령층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도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이것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 관리할 수 있으면은 고지혈증은 확 잡힙니다. 고지혈증의 최악의 음식은 이 식품은 뭘 얘기할 때 다 나옵니다. 고혈압 나올 때, 고지혈 나올 때, 당뇨에, 암에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줄이자. 사람들이 고지혈증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은 정말 핫 이슈입니다. 아주 논쟁도 많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온 그 연구 결과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굳이 오해라기까지 할 건 없고 의학 상식과 의학에 대한 논쟁은 계속 바뀝니다. 이게 맞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또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해서 오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고지혈증은 현재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상지질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지질이 이상하게 돼 있다. 이상지질혈증이 그중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LDL, HDL도 있고 지질혈증이 이상하게 된 것이 이제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고지혈증보다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근데 간단히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콜레스테롤을 얘기합니다. 전통적 정설은 2000년까지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올라가서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게 거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도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심장 질환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덜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이거의 발단은 1960년에 미국 키즈 박사가 22개국에 대한 심장질환 사망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의 가설에 좀 안 맞는 건 빼고 7개국에 대한 그 결과만 가지고 선별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들 도대체 원인이 뭐냐 따져봤더니 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1961년에 타임지 표지에 키즈 박사하고 사진 기사가 대문짝만 해놨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그 이후부터 수많은 자료들과 TV 광고에 뉴스에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 이게 엉켜가지고 콜레스테롤 기준을 계속 낮았습니다. 60년 초반에 300이었습니다. 300이 250, 200 현재 200 언더로 가고 LDL은 100 이하로 가야 된다. 고혈압도 마찬가지. 지금 고지혈은 이거고 고혈압도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이 160이었는데 이게 140, 130, 현재 120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고지혈 환자, 고혈압 환자는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아니 수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약이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약 1번, 2번이 고지혈 약과 고혈압 약입니다. 그 약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거보다 좋은 제약회사의 행운은 없습니다. 약이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되죠. 하지만 약의 부작용을 일단은 알자. 뇌와 세포와 신경과 성호르몬의 부작용을 끼칩니다. 이것은 다시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00년까지 상식적으로 돼 있던 내용이 2010년 이후에 반박과 재해석이 계속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키즈 박사 연구 결과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 왜 22개국에서 7개국 나머지는 왜 안 하느냐. 심장질환 환자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돌아가셨다. 이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된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게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연구 결과의 주조는 포화지방과 심장병 사망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약하다. 심장질환의 주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냐? 그것보다는 콜레스테롤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과도한 당질,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인슐린 저항 이런 것들이 심장질환의 더 주 원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심장질환 환자 돌아가신 상태를 혈류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화재 현장에 불이 나서 화재 현장에 가봤더니 소방자동차가 잔뜩 왔다. 야, 이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다. 콜레스테롤은 뭐냐 하면은 콜레스테롤의 작용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직의 구성 주요 원료가 되지만 또 하나는 세포의 손상을 치료하는 데 콜레스테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늘어났다는 것은 몸의 세포의 어딘가가 손상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연구 결과의 주류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의학 상식이라는 건 항상 고정된 건 없습니다. 항상 수정 보완되고 연구가 돼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해서 계속 진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14년도 타임지에는 버터가 표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 버터. 수십 년간 전문가들 엉뚱한 일을 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연관성은 사실은 불확실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미국 영양학회에서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먹는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제한 권고 대상이 아니다. 달걀 옛날에는 하나 이상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2개, 3개 먹어도 좋다. 얼마든 드십시오. 먹는 콜레스테롤. 이게 콜레스테롤은 사실 몸이 알아서 만듭니다. 간에서 85%를 만들고 먹는 음식에서는 15%가 조달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몸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줄이고 하는 것이지 먹는 거에서는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 보통 한때 그랬죠. 저 식당 가서 이제 먹을 때 노른자 일로 빼고 새우 옆으로 빼고 이게 콜레스테롤 많아서 안 좋다. 그러던 겁니다, 이게. 그것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드세요. 사실 계란 노른자와 새우는 아주 좋은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핵심 논쟁, 그리고 최근 연구의 정설을 다 정리하고 딱 2가지를 얘기할 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정제탄수화물, 높은 당질, 초가공식품,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 때문에 더 심각한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 이게 스타틴 계열인데 파이자에서 나온 리피토가 이제 가장 높은 브랜드고, 이 스타틴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적극 권장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고위험군,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위험군 환자 외에는 조금 염려가 된다. 최근의 연구의 정설입니다. 또 하나는 왜 나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이 필요할까? 이것은 고령층에서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은 몸속에 염증과 손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손상과 소멸은 복구와 재생이 필요하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사용되는데 우리 몸의 생명의 기본 단위가 세포죠. 세포가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60조 개고 미국 기준은 100조 개인데 상상 이상의 숫자죠. 워낙 작으니까. 이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생명입니다. 세포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회복과 재생 횟수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자꾸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더 회복하고 재생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몸이 알아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겁니다. 고령층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도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의학 상식은 자주 뒤집힙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되고. 그래서 식사할 때 콜레스테롤 섭취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고지혈증. 약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 가능한가요? 약 먹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치료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치를 다운시키는 거 치료냐? 아니면 원인을 잡아야 되는 게 치료냐? 수치를 낮춘다 하는 건 가능하죠. 원인을 잡아서 해결한다는 것은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 LDL 관리는 효과적이지만 또 중성지방 LDL까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약은 차츰 늘거나 평생 복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약을 드셔도 좋고 안 드셔도 좋은데 약을 먹으면서도 꼭 병행해서 이 세 가지는 하고 그래서 약을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식사는 계속 반복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것, 당질의 과도한 것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연식품으로 섭취하고 생선, 채소, 견과 올리브 중심으로 하고 생활 습관에서 운동, 뭐 복잡한 운동 빼고 우선 걸음을 조금 빨리 걸어. 빠르게 걷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고지혈증이 중성지방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근력 운동이 중성지방 개선에는 아주 좋습니다. 또 체중을 빼야 되고 복부 지방을 줄여야 되고 특히 내장 지방 뱃살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것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체지방만 관리할 수 있으면은 고지혈증은 확 잡힙니다. 현실적인 결론은 고위험군,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고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약은 현재는 필수입니다. 약을 먹어서 좀 조절을 하면서 지금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가지고 자꾸 약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처음이나 약한 정도의 그 콜레스테롤 높임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약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한국인이 유독 고지혈증에 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뭐 크게 많이 더 걸린다까지는 없지만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구식보다는 탄수화물 비율이 좀 높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이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좀 많이 쌓이고 뭐 음주야 뭐 다들 뭐 다른 나라도 다 하니까 근데 비교적 안주가 좀 뭐 고지방에 튀김이 많고 해서 이제 잦은 음주와 안주가 중성지방을 높인다.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BMI, 이거 뭐 몸무게와 키와의 그 비율 그 산정인데 비만 척도죠. 비만을 재는 BMI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복부 비만, 배가 이렇게 뚝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고지혈증의 직격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질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이 뭐 서양인보다는 간에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효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건 뭐 전 세계 공통 현상이지만 운동 부족과 오래 앉기. 그러면 근육이 자꾸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은 혈액 순환도 나빠지지만 지방 대사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쌓입니다. 자꾸 그 지방이.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고지혈증이 더 잘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최악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의 최악의 음식은 이거 반복되는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육류들, 튀김, 뭐 가공식품. 이 가공식품은 뭘 얘기할 때 다 나옵니다. 고혈압 나올 때, 고지혈 나올 때, 당뇨에, 암에, 뭐 모든 저기 다 가공식품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가공식품을 좀 줄이자. 근데 워낙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맛있고 싸고 하니까 그냥 다들 많이 섭취하게 되죠.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줄이자. 특히 소세지 이런 것들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조합의 문제가 또 나쁘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 즐겨하는 삼겹살에 소주, 치맥, 빵 케이크에 설탕 프림 넣은 커피 이게 조합이 이게 나쁘다고 합니다. 뭐 이걸 뭐 얼마나 뭐 자주 먹겠습니까만 좀 간혹 먹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너무 자주 과도하게 먹지 말자. 그리고 커피는 가능하면 그냥 블랙으로 먹자. 특히 피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것. 트랜스 지방은 유해한 인공 지방으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워낙 나쁘다고 하니까 인공 지방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지방인데 유해한 인공 지방. 특히 마가린, 쇼트닝, 그다음에 가공육, 소세지의 과도한 과당.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사는 과일 주스, 과당 음료들, 과일 주스도 거의 다 당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뭐 오렌지 주스다, 무슨 뭐 사과 주스다 하는데 다 그 천연 그 오렌지 주스는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다 그냥 첨가물의 과당입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드시지 말고 그냥 물을 많이 드세요, 그냥.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로 한 15년 일했고, 그 다음에 동양그룹, 동양매직 사장과 동양그룹 부회장을 역임했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지금은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의 만성질환을 전문 치유하는 전문 힐링 병원을 준공하고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수하셨고, 저희 처가 쪽에 장인 장모께서 병원의 잘못된 처치로 인해서 어이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장수라는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됐고, 읽다 보니까 너무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인데 다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책을 쓰고 이 사람은 또 이게 맞다고 책을,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뜻하지 않게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건강장수에 관련된 책을 천여 권을 독파하게 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하는 말이 뭐 의사도 약사도 아니고, 야 네가 뭔데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저는 저의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많은 유명한 책들을 쓴 외국, 일본, 국내 의사들의 말을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읽게 됐고, 차제에 이걸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출간을 하게 된 것이 건강장수 120세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건강의 핵심은, 저는 뭐 다른 의견들은 워낙 많으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좋은 혈액과 원활한 순환입니다. 질병의 핵심은 혈액의 질이 어떠느냐, 좋은 혈액이냐 나쁜 혈액이냐, 그다음 혈액이 순환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다 귀결이 됩니다. 급성 질환들, 뭐 사고가 나서 다치고 뼈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 만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악성 신생물이 암이죠, 암, 이런 자가면역 질환, 이런 만성 질환들의 문제는 다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혈액의 질이 좋아야 되고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이러면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봤더니, 뭐 상식적인 데서 풀어갑시다.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생명력은 뭐냐, 에너지가 있냐 없냐.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세포에서 영양과 산소를 에너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세포의 영양분과 산소를 날리는 것이 혈액과 혈관입니다. 생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산소가 배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혈액과 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동물은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물이고,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혈액과 혈관이고,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가장 근본이 근육 세트입니다. 근육 세트 4개. 뼈, 근육, 힘줄, 관절. 이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이거 없어도 됩니다.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려면은. 그 미세한 다리에도 뼈, 근육, 힘줄, 관절이 있어서 이거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혈액, 혈관,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생각과 기억과 창의인데, 앞으로 치매가 급증할 겁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6, 70대, 한 80대 초반에 대충들 돌아가셨는데 앞으로는 20, 30년 충분히 더 장수하십니다. 옛날에는 치매기가 좀 있다가 조금 진전이 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주어진 20, 30년이 추가가 돼서 이 치매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 치매 원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건강장수의 핵심은 혈액의 질, 그 다음에 혈관, 배달하는 혈관, 그 다음에 근육, 움직이는 근육, 그 다음에 몸에서의 기와 혈의 순환, 이것이 세 개입니다. 근데 혈액의 질은 먹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식습관. 혈관과 근육은 운동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움직임. 그 다음에 기, 혈의 순환은 아까 얘기한 양생법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혈액과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고혈압부터 추천드리고 많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정리해서 시간 장소 제한 없이 효과 있는 것, 최소한 미니멈으로 꼭 당부하는 건 먹는 것은, 식습관은 한번 아침을 건너뛰어 보자. 그리고 공복 시간을 가져보자.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자. 그다음에 식후에는 걷자. 그다음에 움직임은 근육 운동을 하자. 그다음에 웬만하면 걷자. 앉지 말고 웬만하면 자꾸 서보자.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하죠, 이거.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앉아야 되니까. 그러고 가능하면 계단으로 좀 움직여보자. 따로 운동 안 해도 이것만 해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동양약 양생법, 고치법, 회진법, 항문 조이기, 그 다음에 셀프 지압, 손톱 지압, 모관 운동 하면은 이 만성 질환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앞으로 급증할 텐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4가지가 중요합니다. 또 여기 나오지만 혈당 관리, 이게 치매는 뇌 질환보다는 혈관 질환입니다. 이 뇌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의 질환입니다. 그것이 원활히 안 되면은 이 뇌 신경세포끼리의 연결 기능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연결 상태가 나빠지니까 기억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혈액과 근육인데 그거를 하려면 혈당이 높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각과 치아입니다. 치매의 가장 근본 원인 중에 청각 이상이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감각기관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뇌의 감각이 확 떨어져서 치매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청각기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으면, 70 넘어서 20개 이상 남아있으면 통계치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반도 안 됩니다. 치아가 15개 이하로 떨어지면 치매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잇몸 신경과 혈관, 이게 뇌 혈류와 이게 연결이 직접 됩니다. 치아 관리하고 청각 관리. 치아 관리는 최소한 하여튼 좀 정성을 들여서 젊었을 때부터 좀 해야 되고, 청각은 이게 WHO에서도 지금 경고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나중에 청각 이상으로 치매의 염려가 상당히 누적된다. 왜냐하면 헤드폰으로 젊었을 때부터 고음질의 그 음량을 자꾸 듣다 보면은 핸드폰이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돼서 항상 영상과 하여튼 이 옛날에는 상상치 못하던 이 청각의 무리가 상당히 간다. 지금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젊었을 때는 회복이 잘 되니까. 근데 쌓이다 보면은 장년, 노년이 돼서 치매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치매는 지금 젊어서는 관심도 없지만 젊었을 때도 청각과 치아 관리는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원시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디지털 AI 시대가 도래하도 우리 몸은 언제나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의 속성 아날로그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든지 친해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생활 환경부터. 그 다음에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데 식사를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그냥
어쩌다 한 끼 때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음식은 우리 몸에 가장 귀중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식을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건강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화 사고 헬스장 회원권 끊고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편안함은 가속노화를 부르고 불편함은 저속노화를 부릅니다. 불편함이 건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하려면 땀 흘리고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약 먹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럼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은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쁜 거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더 한다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